자, 여러분 이제 한국 관련 지수 살펴볼 텐데요. 야간 선물이 2.63% 플러스권입니다. 코로도 14%, 그리고 WY도 5%가량 급등인데, 아니 오늘 뉴욕 증시 전강 후약으로 아쉬웠는데 야간 선물 좋네요. 예, 신조 LS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흐려지면서 아쉬운 뉴욕 증시였는데 또 야간 선물이 이렇게 좀 강하다? 예, 좀 신종호 센터장님의 좀 해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9%, 1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미국의 어떠한 그 변동성 대비해서 견조한 출발을 내지는 선물 시장이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고용이 서플라지하게 너무 좋게 나왔어요. 13만 명이 나왔는데 예상이 5만에서 7만이었기 때문에. 2배. 예. 네, 이게 원래는 그 백악관에서 케빈 해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안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좋았다라는 거고, 사실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이유는 지난해에 그 고용이 굉장히 하향 조정됐어요. 지난 총 고용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용 보고서에서도 좀 뜯어보면은 실업률도 한 4.3%로 내려왔고, 4.4에서 특히나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 그래서 이 주간으로, 그러니까 0.1%에서 0.4%로 증가해버렸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튀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시장이 초반에는 좋았다가 이제 어떤 금리 인하가 굉장히 뒤로 밀리고 지금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50% 언더로 내려갔어요. 오, 예. 네,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국채 시장에서 한 4.2%까지 10년물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상방이 조금 뭐랄까요? 두꺼워진, 그러니까 치고 나가기가 어려워졌던 게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튀는 모습이었고요. 네. 바로 뉴욕 증시가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그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졌다, 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스탠스를? 맞아요. 지금 뭐 CME 페드 와치에서는 그래도 6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0%는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80%까지 봤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아마도 내일 모레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또 쳐다보지 않을까. 물가가 동시에 어떤 인접해서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용 보고서도 밀리고 물가 지표도 밀리다 보니까 금요일에 나올 텐데요. 전월 대비 한 0.3%가 컨센서스이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아까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 그리고 연초에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네. 임대료라든지 외식비가 증가한 부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물가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금요일 고용지표, 그러니까 물가지표까지 보고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금리 인하의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도 간밤에 미장이 조금 흔들렸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국내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10%의 폭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시각인가요? 네. 섹터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할까요? 네, 말씀 주신 김에 이제 마이크론이 간밤에 거의 9에서 10%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끌어올린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마이크론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 HBM4와 관련된 또 수율이 안 나오거나 내지는 출하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 간밤에는 마이크론 CFO가 아니다, 우리 어디서 들은 뭐 잘못된 뉴스냐 이러면서 시장 그 마이크론 자체가 주가가 올라갔고요. HBM4 출하 1분기 좀 앞서서 출하가 시작이 됐고, 26년 물량은 매진이 됐다. 그리고 수요가 공급보다 여전히 타이트하게 좋다. 이런 뉴스를 멘트 해주면서 그 HBM4 공급 탈락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좋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더 좋은 모습이긴 한데 한 가지 찜찜한 거는 이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랐던 게 이 HBM4에서 마이크론이 조금 뒤처지는 네. 거 아니냐면서 네. 우리가 그 물량 잡아먹을 것이다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간밤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마이크론을 좀 이용하겠다라는 뉴스 플로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근데 전체적인 HBM의 수요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하겠지만 이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부분은 약간은 조금은 네. 예. 부담, 그러니까 경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 그 논란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독이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반도체 좀 같이 좋아지는 것에 또 호재로 받아들일지 네. 오늘 좀 조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국내는 맞아요. 뭐 금융, 통신, 맞아요. 실적 쪽, 방어 섹터로 또 같이 또 오르고 있고 또 네. 증권주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근데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한 거는 사실인 거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5천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반도체인 건 맞고, 지금도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건 맞는데, 어떠한 이 가격 상승의 부담 내지는 5천을 넘었을 때 마디 지수 3천 넘고 4천 넘었을 때도 사실은 지수가 2, 3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옆으로 좀 숨고르기 하면서 선순환의 국면에 어떤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도 좀 그와 비슷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자닉스가 뭐 시장을 더 위로 올려놓긴 하겠지만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빅테크들, 간밤에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이슈로 넘어가냐 하면 결국은 이 수요, 그러니까 AI 수요처인 한쪽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과연 정말 있는 거 맞느냐. 그리고 AI 캐펙스의 증가율이 2분기가 피크인데 최근에 이 어떤 전력기기 상승이라든지 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칩플레이션,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AI 캐펙스가 더 증가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캐펙스를 더 늘리기 어려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네네. 수요차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약간 뱀이 꼬리를 무는 형태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좋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2, 3개월 동안에는 숨고르기 구간으로 그러면 그 주도 업종 내에서의 순환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주도 네. 업종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고 금융도 한다면? 있지만 네. 방산이라든지 예.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지주나 증권주들 중심으로 선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조금의 이제 숨고르기가 있다면 네. 그게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네. 순환매 쪽, 그렇죠. 이제 방산, 원전, 주중환원 종목 네, 좀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네, 또 예, 어떻게 볼까요? 코스닥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거의 지수 기준으로 50%포인트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스탠스가 코스닥에서 보니까 좀 좋은 기업을 사라라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들 중심으로는 ETF 설정이라든지 이런 자금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아까 지수가 반도체가 옆으로 숨고르게 하면은 종목이나 수익률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닥 150대에 ETF 설정이 많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잉여 현금 흐름의 추세가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파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닥 ETF 150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은 수익률이 좀 축소되는 구간으로서의 매력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코스닥 150, 코스닥이 이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게임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산 관련 시장 가운데서요. 네. 금 이제 바닥 찍은 거냐라는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요. 금이 또 간밤에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올랐다라는 거는 일단 수요처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수요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례로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 외환보유고의 70%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준비 자산 내에 8%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미국 국채 은행들한테 비중 축소하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 인민은행은 아마도 금을 추가로 더 매수하려는 의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평균 한 20% 내외의 상승이 가능한 자산으로 저희는 금을 쳐다보고 있고, 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가요? 예, 약간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산업적인 수요라든지 중앙은행들이 은을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은보다는 금을 중심으로 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하나의 엣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수익으로 금은 좀 네.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면에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같이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야간 선물 오늘 좀 튄 거 보시면서 국내 증시 잘 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